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도 우유 드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와 저의 가족들은 절대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이 팥빙수, 특히 우유가 들어가는 팥빙수를 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우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방암은 현재 폐암을 추월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암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암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유방암은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자주 음주를 하거나 또 운동량이 부족해서 비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방암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이유와 평소 생활 습관으로 인한 비만 이외에도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젖으로 된 우유를 마시는 생활 습관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를 마시는 것만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호주 의학 사이트에 이 글을 기고한 한 대학교 영양학 강사는요, 1997년부터 스웨덴 여성 33,78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에서 하루에 약 300ml의 우유를 마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약 3분의 1이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실험 후에 바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997년부터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우유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연구는요, 미국에서 실시를 했는데 약 8년의 긴 기간 동안 52,800명을 조사를 했고 하루에 약 300ml의 우유를 마신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두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두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대부분 폐경기가 진행된 여성에게 더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이 다른 조건으로 발병한 유방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흔히 허투라고 부르는 단백질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것이죠. 이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전체 유방암 환자 중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65%, 또 허투 양성이 25%, 삼중 음성이 10%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 해당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전체 65%로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유를 마시는 것이 유방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젖소에게 성장 호르몬제 주사를 놓아서 산유량을 증가를 시키는데 이러한 주사는 우유를 생성하는 호르몬의 세포 성장과 분열을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우유 자체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과하게 녹아들게 되고 이를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암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주는 분비물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유자 성장인자가 이 분비물의 작용을 방해시키고 그럼 결국 호르몬암인 전립선암과 유방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 우유가 몸에 좋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드셔오셨던 분들이라면 우유의 배신이라고 느낄 정도로 좀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팩트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를 줄여서 IGF-1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나쁜 요소는 아닌데요. 오히려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골다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우유 속에는요, 필요 이상의 다량의 IGF-1이 함유되어 있다는 건데요. 많은 양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결국 유방암, 또 전립선암, 그리고 직장암의 위험이 반드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우유의 역습이라는 책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유를 먹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우유를 먹으면 항상 배가 아픈 체질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선생님이 다 먹지 않으면 손바닥도 때리고 또 집에 보내지도 않고 청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라면 공감이 가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 매일 흰 우유를 제공받았거든요. 근데 우유를 가지러 가는 당번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마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심지어 흰 우유가 맛이 없다고 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이 설탕 덩어리인 초콜릿 가루를 100원씩 사가지고 이 우유에 넣어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키가 186이거든요. 근데 우유를 입에 대지도 못하는 걸 보면 이 키 성장에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사실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추후에 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청소년 또한 우유를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외로 또 이 기고글에서는요, 유방암 환우님들의 이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위험을 낮추고 이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또 IGF-1의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이요법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은 이 과도한 이 호르몬 분비를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소젖을 포함하지 않는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낮은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했었던 말이 있는데요. 이 편집자는 증거 기반의 뉴스와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또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사실 가벼운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 증거와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고 마셨던 우유에 대한 날카로운 내용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시면 모두 건강하게 롱런 하실 수 있다는 점 늘 기억해 주시고요. 늘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더 유익하고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